다 공부를 같이 했는데 변경 처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원고 적격을 가기 전에 변경 처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미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문제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후에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것을 변경 처분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소의 대상인지 취소 소송을 할 경우에 원처분인지 변경 처분인지 그게 문제된다. 견해 대립은 흡수설, 역흡수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허탈한 견해입니다. 원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의 내용을 바꾸는 후행 처분이 있을 경우에 선행 처분이 본질적인지 후행 처분이 본질적인지는 선언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 다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대원칙 같은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하나의 행정작용별로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은 원처분이 의미가 있는 동일성의 핵심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변경처분이 핵심인 경우가 있어요. 판례에서 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일부를 감축하는 그 양적 감축 처분, 일부 취소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 6개월에서 영업정지 3개월로 줄이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원래부터 6개월 중에 그 중에 3개월 부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원래 만들어 두었던 물건이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새로 바꿨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최초의 처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역흡수설이에요. 정상적으로 두 개의 처분이 있는데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으로 이행되는데,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으로 흡수된다. 이게 흡수설이고요.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으로 흡수된다. 이게 역흡수설입니다. 이걸 왜 역흡수설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학문적인 관례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역흡수설, 흡수설, 이게 마치 진지한 학설 대립인 것처럼 모든 교재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작용의 성질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전형적인 예는 판례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20번 테마 변경 처분 있죠. 먼저 증액 경정 처분 볼게요. 증액 정정 처분의 경우에는 흡수설을 따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업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더니 영업정지 6개월로 바꿨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하고 보니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호프집 주인이요, 알고 보니까 정말 큰 잘못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앞서서 있었던 처분의 결과가 모두 반영돼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업소의 호프집에 대한 더 큰 비난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만 이런 판단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했었던 판단 모두가 무효화되고 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판단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설이에요. 반대로 6개월 영업정지를 했다가 바퀴벌레도 나오고 청소도 불량한 줄 알았더니 바퀴벌레만 나왔다고? 청소는 깨끗이 했단 말이야? 내가 미안. 그러면서 2개월만 남겼습니다. 나머지 4개월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2개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적으로 감축되었을 때는 역으로 흡수되는 게 당연하겠죠. 원래부터 내렸었던 처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하지만 양적으로 증가했을 경우에는요,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처분을 전부 다 다시 판단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든 걸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후행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을 이 역흡수설,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에 두 번째 판례를 보면은 명확하게 깨달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감액 경정 처분 판례는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제소기간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많은 분들이 잘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 판례입니다. 그 다음 판례요. 그러나 최근 감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에 돈을 걷었어요.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해서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 아까 돈 걷었던 거요.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깜빡 잘못해서 선행처분, 그러니까 먼저 과징금 부과 처분했었던 것을 취소해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하면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종전 판례의 법리와는 달리 판단한 바 있다. 뭐 이런 달리 판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말씀드렸었잖아요. 행정작용별로 다 따로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선행, 후행 처분이 있을 때 선행 처분이 본질적이다, 후행 처분이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착합니까? 여자가 착합니까? 그런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건 정말 무식한 학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없는 수험생은 흡수설, 역흡수설을 일단 적어 주셔야 돼요. 다만 이해는 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판례가 대부분의 교재는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안 생기냐면요. 그냥 불량적으로 6개월에 3개월 되고 3개월에 6개월 되는 그런 경우에만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학설 대립, 흡수설과 역흡수설의 학설 대립은 대단히 무리한 단순화입니다. 두 번째 판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걸 들으면 이해 가실 거예요.